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토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도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닌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또 중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질문은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예, 저는 한 2주 전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트럼프 관세를 받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 경선 기간 중에 2박 4일 동안 미국에 시간을 쪼개서 갔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가외의 효과 중에 하나는 이 남북 문제나 또는 한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차관, 또 대북 특사를 하셨던 분 등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에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김여정이 나와서 심하게 공격했을 텐데 트럼프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사인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슬기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든 4.27 판문점 선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계승해서 남북관계 개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주 짧게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 대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지하고 진행되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참여해야겠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고 한미 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한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국지전이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가나 크게 비극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라인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국내외의 한반도 평화 이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이 12.3 계엄으로 왕따가 됐고, 정상 간의 이 회담이나 협상은 모든 것이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미, 한중, 한도를 포함한 정상 간의 평화 자산 최대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우리 민주당 민주정부의 정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후보 3분 드립니다. 예, 남북관계 개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 해외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 구축의 첫 번째 다음 정부의 과제는 군사적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남북 간에 끊어져 있는 한라인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 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왔던 합의들을
복원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한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관건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북미 관계 개선 관련해서는 남한과 무관하게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남한 패싱, 한국 패싱 논란이 벌어지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오히려 남한이 나서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했는데요. 저는 그게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협상은 협상대로 빨리 진행되게끔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남한은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다 보면 남한이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책임질 의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북한에 대한 필요한 지원들은 남한이 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런 국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미가 적절한 자기 역할론을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해나가려면 첫 번째로 지금 통일부를 저는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와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지만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원활하게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면 통일은 봄 소식이 오듯이 저절로 찾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문제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하자. 외교 안보 전략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김병수 후보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재명 후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연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여라도 전쟁 같은 참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딴 나라 취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북 관계가 정말로 나빠지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이 대책 없는 강대강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자랑하고 무시하고 일부러 끊고 갈등을 조장했죠. 특이한 현상 우리 국민들께서도 느끼시는 현상이 나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남 확성기 때문에 그 휴전선 인근 마을들 도시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결국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 견제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근접하려고 노력합니다. 북한도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이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국면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심화시켜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늘려나가야 되겠죠. 소위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배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되죠. 그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방침을 평화의 방점을 두고 국민들의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해 나가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